내 이름은 이준식이오. 제자인 루카와 함께 살 자격이 없는 쓰레기들을 사냥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고문 어시스턴트 루카와 만난 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신 말고는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가족을 죽인 그 쓰레기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루카와의 부모님과 여동생은 어떤 자에 의해 살해당했다. 아빠, 엄마, 애니라! 거짓말이야. 그는 가족 모두를 잃었다. 정보상에게 들은 범인의 이름은 토즈카. 대형 슈퍼체인의 사장 아들로 임원직을 맡고 있는 남자다. 유부녀를 좋아하는 놈은 루카와의 어머니와 같은 직장이었는데. 그만하세요. 전 가족이 있는 몸이니 접근하지 마세요. 뭐라고? 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거절당했다. 토즈카는 본래 멀쩡한 인간이 아니었다. 망할 아줌마가. 그럼 그 가족이란 거 다 죽여주지. 이 일방적인 원한이 범죄 동기가 되었다. 인간이 한 짓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범행을 저질렀다. 죽어! 루카와의 집에 침입해서 가족 셋을 살해, 거기에 불까지 낸 것이다. 토즈카가 범인이라는 걸 알아낸 루카와는 놈을 공격하러 갔다. 하지만 토즈카! 애송이가 죽어라! 토즈카를 지키고 있던 암살자에게 칼로 온몸을 공격당했다. 간신히 도망친 루카와가 찾아온 건 내 사무소. 가족을 정말 사랑했어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노, 이 이주인이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고문 소믈리에로서 이 의뢰를 맡기로 결심했다. 루카와가 입은 상처는 생각보다 더 깊었다. 일단 치료가 먼저다. 안쪽 방으로 가자. 네. 하지만 뒷세계 의사인 히무로의 뛰어난 치료로 루카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인류 암살자의 솜씨군. 지금 무리하게 움직이면 죽는다. 네. 생사가 불투명한 중상. 그리고 그는 돌아갈 곳도 없었다. 루카와, 당분간 여기에 있어도 된다. 범인 무리가 널 노리고 있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몸으로 잘도 살아서 여기까지 왔군. 범인을 향한 분노가 그의 죽음을 막고 있다. 나는 당분간 그를 막기로 했다. 그날 밤 고열에 시달리던 루카와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간다. 타카오, 힘들고 괴로울 때야말로 웃어 보이렴. 그럼 널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야. 그건 루카와가 지금까지 소중히 지켜온 말이었다. 가족을 모두 죽인 쓰레기가 살아있다. 웃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 건 무리라고, 엄마. 용서될 리가 없었다. 그렇게 루카와는 웃음을 잃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정보 수집을 끝내고 토즈카를 체포하러 가는 날이었다. 그런데 사무소를 나가려던 순간이었다. 이준씨. 상태가 엉망인 루카와가 말을 걸어왔다. 부탁입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 암살자는 너무 위험해요. 조금이라도 힘을. 토즈카를 체포하러 같이 가겠다는 것이다. 나를 잘 모르니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강하게 압박했다. 안 돼. 나는 의뢰인의 원한은 책임지지만 그 손을 더럽히게 하진 않아. 의뢰인이 어둠으로 추락하는 건 내 방침에 어긋난다. 난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렇게 난 혼자서 토즈카의 아지트로 갔다. 이곳인가? 쓰레기한테 딱 어울리는 어둡고 음침한 곳이군. 그때 루카와는 놈들의 아지트로 오고 있었다. 암살자가 있잖아. 그놈은 위험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겠어. 내 안전을 걱정했던 것이다. 내가 2층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다. 이 느낌은 설마 역시 루카와인가? 저도 싸우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할 순 없어요. 그곳에 루카와가 나타났다. 그는 내가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내 걱정은 할 거 없다. 오면 안 된다고 말했을 텐데. 분명히 그의 몸 상태는 엉망이었다. 상처가 다시 벌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바로 그때. 야, 소혜지마. 그 애송이랑 웬 촌스러운 놈이 왔는데? 토즈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돌아보니 그곳에 있는 건 그렇게 당했는데 아직 살아있네. 근데 왜 다시 온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군. 왼쪽에 있는 저 남자는 아는 얼굴이다. 난도질의 소혜지마다. 넌 저역자인가? 그럼 내장을 전부 끄집어내주지.
놈은 뒷세계에서 유명한 암살자다. 인간의 살을 베는 이 감촉 두근거린단 말이지. 특히 그 나이프 공격은 절대 피할 수 없다고들 한다. 소에지마를 본 루카와가 몸을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놈에게 온몸을 베었으니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루카와는 니놈들 절대 용서 못해. 가족의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해칠 수 없게 하겠어. 순식간에 그 공포를 극복했다. 그 정도의 부상을 당했는데도 굉장한 집념이군.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원한에 악에 대한 분노가 그를 지탱하고 있다. 원한을 어떻게 갚겠다는 거지? 널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다. 그 말을 들은 소에지마가 악마 같은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나선다. 루카와, 거기서 보고 있으라. 전혀 걱정할 것 없어. 그런 나를 본 소에지마는 천천히 나이프를 뽑아들었다. 이래서 아마추어는 안 된다니까. 한눈에 상대의 힘도 파악 못하니까 말이야. 누가 봐도 프로잖아 멍청아. 내 모습이 어처구니 없는 모양이다. 냄새나는 숨결을 내뿜을 시간이 있으면 얼른 덤비기나 하시지. 이 아마추어는 왼쪽 맨손으로만 싸울 테니까 그렇게 겁먹지 말고. 뭐라고? 이 멍청한 자식이. 그 말을 들은 소에지마는 안색이 변했다. 샤! 온몸에 구멍을 내주마! 나이프 스피드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리듬의 변화가 없군. 단순한 시선 처리가 공격 궤도를 전부 드러내고 있어. 나는 놈이 팔을 쭉 뻗는 순간에 노려서 네놈 칼질은 벌써 질렸다. 비켜라. 가볍게 왼손으로 나이프를 낚아챘다. 이래서 아마추어는 안 돼. 상대의 힘도 한 번에 방 못하나? 무슨... 어떻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눈깔은 필요 없겠지. 넌 영원히 아무것도 보지 마라. 서비스로 양쪽 아킬레스건도 끊어주지. 영원히 걷지 못하도록. 미안. 맨손이라고 했는데 나이프를 사용해버렸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지금 이거 현실 맞아? 엄청나잖아. 그리고 난 토지카를 한 번에 제압했다. 자, 단죄의 시간이다. 쓰레기 자식아. 지옥보다 더한 것을 보여주지. 토지카를 차 트렁크에 밀어넣은 뒤 루카와, 이제 놈들의 위협은 무용지물이 됐다. 넌 병원으로 돌아가도록. 이동하면서 난 이렇게 말했다. 희준 씨, 저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안 돼. 이제 그만하도록 하지. 그리고 놈을 고문실로 옮겼을 때 루카가 다시 나에게 간청했다. 제발 저도 이 방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뒷일은 나에게 맡겨라. 물론 내가 허락할 리가 없다. 루카를 보니 계속 무리한 탓에 상처가 다시 벌어져 있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 목숨을 걸어도 좋아요.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안 돼.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오면 넌 업보를 짊어지게 된다. 의뢰인을 어둠으로 떨어뜨리는 건 내 방침에 어긋나.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건 괴물이 된 자뿐이다.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나는 그를 강하게 압박했다. 일반인은 절대 버틸 수 없다. 하지만 이때 루카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 괴물이 되겠습니다. 이주인 선생님. 살아갈 자격이 없는 쓰레기를 처단할 수만 있다면 기쁘게 어둠으로 걸어 들어가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어 평생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 제발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그가 내뱉은 말은 내 신념과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비극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인가. 결코 그의 말에 설득된 건 아니었다. 그럼 들어와라. 이 문은 너에게 마계의 입구가 되는 거다. 그의 눈 저편에서 나와 같은 광기를 느꼈던 것이다. 이곳에 들어온 이상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각오는 되어 있나, 루카와? 네. 수많은 죄인의 피가 스며든 이 고문실의 공기는 기이하다고 해도 될 것이다. 고문실에서 기절한 토지카를 이미 득제 나무틀에 묶어놓았다. 이 쓰레기가 살아갈 자격이 없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진심으로 후회하게 만들어서 연옥의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든다. 하지만 쓰레기가 자고 있는 모습만큼 짜증나는 건 또 없지. 언제까지 잘 거냐, 망할 놈아. 빨리 일어나. 잠을 깨라고 뜨거운 물을 선사했다.
뭐야 여긴? 날 어떻게 할 셈이냐? 닥쳐라 쓰레기. 냄새나는 숨결을 퍼뜨리지 마. 그 어떠한 쓰레기라도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지 묻는 것이 내 방침. 네놈은 기혼자인 루카와 부인을 꿰어내려다 거절당하니 원한을 품고 가족을 전부 죽였지. 그게 뭐 어쨌다고? 죄 없는 가정을 망가뜨리고 행복을 짓밟은 것, 유족과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 질문에 놈은 추악한 얼굴로 외쳤다. 생각은 무슨? 그딴 아줌마는 내가 도구로 사용해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야지. 근데 그 아줌마는 공개적으로 거절까지 하고 가족이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그럼 가족이랑 다 같이 죽어야 마땅하지. 그건 구역질 나는 최악의 대답이었다. 그때 루카와는 너무 분노한 나머지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런... 하지만 루카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근데 니놈 미는 왜 난 거지? 나는 쓰레기의 일을 전부 풀어뜨린다. 알겠나? 뒤에서 배우도록 해. 유족한테 쓰레기를 만나게 해줘도 더 괴로워할 뿐이다. 네... 루카와는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 사실을 이해했다. 이봐, 그딴 헛소리가 통하는 건 짐승뿐이야. 자, 시작해볼까? 그리고 난 일부러 루카에게 지시를 내렸다. 루카와, 이 쓰레기의 몸뚱아리 세상에서 없애버린다. 거기 발밑에 있는 스위치를 밟아! 네! 이 고문실에 들어온 이상 관망만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루카가 그 스위치를 밟은 순간 놈이 묶여있던 바퀴가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한다. 뭐 하는 거야? 하지마! 이게 뭐야? 너무 좋아하지 말고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다. 쓰레기의 몸뚱아리 따윈 이 세상에 필요 없다. 이건 최적의 고문 도구이다. 바퀴 아래에 있는 건 강판과 비슷한 금속판이다. 한 바퀴 돌아서 추진력을 얻으면 놈의 피부와 살이 조금씩 뜯겨나가면서 갈리게 된다. 이 고문은 산토끼 고문이라고도 불리는데 나는 그걸 현대판으로 재창조했다. 무거워! 상처가 탄다! 살을 뜯는 강판 바늘에서 염산이 나오도록 만든 것이다. 상처를 태움으로써 출혈을 방지하고 대상자에게는 더한 고통을 줄 수 있다. 너 돌리지 마! 멈춰! 에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겨우 근육이 노출됐을 뿐인데. 고통을 더하고 고문 시간을 연장한다.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20바퀴 이상 회전했을 때쯤 놈은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살려줘. 목숨 구걸에도 재주가 없군. 역시 교양 없는 놈은 안 되겠어. 여기서 난 놈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와 21판 어떤가? 몸이 더 걸려서. 뭐? 다른 사람 앞에서 날 거절해? 나에게 수치심을 주다니. 이거 참 죽어 마땅하군. 네 놈이 펼친 논리다. 불만은 없겠지. 루카와, 이 도구는 손으로도 돌릴 수 있다. 네가 직접 돌려라. 모든 살점이 없어지고 뼈가 녹아내릴 때까지다. 뭘 두려워하는 거지? 흔적도 없어질 때까지 돌려. 너는 괴물이 되겠다고 했잖아. 내 말을 듣고 루카는 고함을 지르며 바퀴를 미친 듯이 돌렸다. 복부의 상처가 벌어지든 말든. 그리고 토지카는 30번을 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뱃속에 있는 내용물까지 쏟아내며 죽었다. 아직 죽지 마, 이 자식아! 네 놈의 죄가 이 정도로 씻길 것 같아? 쓰레기 자식! 하지만 나는 죽은 몸까지도 몰아세웠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본 루카와는 우와, 이게 고문 소믈리에... 타인의 원한을 대신 짊어질 광기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루카에게 말했다. 루카와, 복수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건 거짓이다. 인간에겐 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원한도 있다. 그게 고문 소믈리에인 내 생각이다. 그 말을 들은 루카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감사합니다, 이주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또한 한풀이를 통해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의뢰인이었던 것이다. 그때 루카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타카오, 힘들고 괴로울 때야말로 웃어 보이렴. 그럼 널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야. 이주인 선생님, 그가 나에게 보인 건 저는 선생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미소였다. 웃음이 나올 만한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 미소에 깊은 의미를 느꼈다. 좋다. 하지만 너의 선택이 옳다고는 말하지 않을 거야. 한 번 들어오면 두 번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나락의 길이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각오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에밀리, 원수는 갚았어. 이제 괴로울 때야말로 웃을 테니까 안심해. 그땐 정말 고생 많이 했지. 그래도 3년간 많이 컸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눈물밖에 안 나오네요. 자, 오늘은 마음껏 울어. 그날 가진 술자리는 루카와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언젠간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없겠지. 아빠, 엄마, 에밀리,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 왜냐하면 모두와는 달리 난 지옥으로 갈 거니까.